미국이 또 다른 형태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죠? 네, 예. 그 관보 발표를 하고 미국도 예. 한 달 동안에 게재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부터 8월 말이 되는 그렇죠. 거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은 자동 무효화되는 조치를 형태를 통해서 미국민의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미국 그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있다는데 그렇습니까?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 그 벌금을 처하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1967년 냉전이 한참 심했을 때 그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예. 그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정 국가를 가려면은 특정 여건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평양을 2차례 다녀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여권 가지고는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예.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하는 빨간색의 여권이 있습니다. 예. 일종의 그런 특수 여권인데 그걸 가지고 가야지만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국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되는 일단은 거죠? 뭐 미국 일차적인 국민의? 그 목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파급 효과가 서서히 좀 나타날 거로 이번에 예상되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처음입니까? 일단은 이 법안이 존속에 있었는데 1967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요? 그냥 규정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권고였는데.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 여권 소지자가 북한을 경영하면 자동 무효화돼서 처벌을 하게끔 그러니까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다른 정책 이유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치가 지난달이었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때문에 또 다른 오토 원비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미 의원들이나 미국 언론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과거에 사실은 그게 1차적 목적이고 사실 핵심은 인질 외교를 방지하겠다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예. 지금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과거 2009년도에 미국인 여기자 둘이 강제 평양으로 압송된 적이 있었어요. 그 여기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평양을 직접 갔고 이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이면수 목사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이면수 목사가 2년 이상 억류돼 있는데 이면수 목사는 사실 대북 인도조지원의 대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예.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을 해서 평양에 줬는데 이 사람까지 지금 억류하고 있거든요. 그 억류 이유가 인질 외교처 안에서 외교적 목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방지 차원에 적어도 미국은 자국민들 한해서는 1차적으로는 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 외화라든가 걸 어느 정도 차단하겠다. 이런 어떤 정책 이유에서 이번 여행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런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 수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저께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끝났습니다만은 G2 두 국가가 합의문조차 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컨드리 보이콧이라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제재하겠다라는 방안이고 예.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방안이고 더 하나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이 의회에서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와 북한 지도부를 격리하겠다 이런 네.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쉽게 설명하면 우리 많이 들어봤듯이 참수작전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과 IS나 탈레반 지도자를 제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방위 수단의 하나 중에 그 어전 낮은 단계의 압박 수단이 이번에 여행 금지 조치도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일단 북한 전체에 들어가는 외국인이 1년에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예. 그리고 유럽 국가들 하면 4, 5천 명 되는데 미국 사람은 한 8,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국제기구 종사자들 해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한 800에서 한 1000명 정도가 평양을 방문하는
그런 이제 쉽게 말해서 미국에 거주하는 우리 재미교포 중에 네. 어떤 친북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조차도 못 가게 하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죠. 미국인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지만 이게 일반 서방 국가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란 나라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떤 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의 어떤 단초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예. 자, 남북 관계 얘기를 잠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였죠. 북한에 우리가 군사 당국 회담을 하자고 날짜를 특정해서 제시를 했는데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일단 뭐 속내 일단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남북 대화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 여러 가지 그 어떤 자기들이 실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과실을 딸 것인가를 고민하는 듯 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의 패턴대로 보면 북한이 우리가 대화제를 해서 그래 받겠습니다 하고 합시다라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수정 제한이나 역제한 예. 여러 가지 자기들이 유리한 카드를 다시 역제한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급할 때는 먼저 대화 제의를 합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바로 응했고 했던 전례가 있죠. 2015년 목함지뢰 때 이른바 8월 달에 합의사항 했던 예. 어떤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을 하는 듯하죠. 일단은 예. 우리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27일 시점으로 이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방법을 서로 한번 논의를 논의를 해보자라고 해보자라는 했었던 지금 이제 거죠. 회담 제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뭐 회담에 응해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응해오는데 여러 가지 응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런데 예. 변수가 있을 수 있죠. 예. 예를 들면은 북한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의 적대는 자신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서해 5호도에 여객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NLL이나 백령도에 가는 거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 서해에 함정들이 기동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합니다. 이것도 자신들한테는 적대 행위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의제만을 가지고 회담을 열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합된 형태의 의제가 나오는 거 당장 군통신선 복원이라든가 삼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낮은 단계에서부터 하면은 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딱 두 가지만 가지고 특정 의제 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우리 군 당국에서는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 그 제재 강도가 뭐 거의 역대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 경제가 뭐 17년 만에 최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장마당이 그만큼 활성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장마당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배급 체제가 붕괴됐다라는 거거든요. 예. 붕괴됐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먹고 사는데 이것이 북한 경제가 활성화됐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이 우리 남측 우리 정부가 주는 인도적 차원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남북 대화 이런 어떤 민족 우선주의보다 체제 우선을 선호하지 않느냐.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여러 가지 방도에서 나타나고 며칠 전에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국사 내용품을 하자. 모든 걸. 그래서 이른바 그걸 김정은 체제에서는 자강력 제일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제사회 제재에서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표가 어제 한국은행 발표회에서 경제성장률이 4.7%, 북한식으로 한 17년 만에 최고 경제성장.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것도 90년대 중반에 비해서 확연히 낮아지고 있다는 이런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이제 2016년 작년에 이제 2015년도에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역대 또 최악이었는데 그에 따른 또 뭐 기저 효과다. 이런 뭐 분석도 그런 분석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일부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은 북한 경제라는 것은 통계를 안 냈습니다. 추정치로만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예. 어쨌든 간에 낮은 단계 수준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율이 굉장히 적어지고 물론 극빈 생활을 하는 계층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